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제때에 갚지 못하는 연체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 미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기에 급속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 $8 제한 조치가 제동이 걸린 지 수일 만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기 투자처로는 부동산이 36%로 가장 높았고 주식과 뮤추얼 펀드가 22%로 2위, 금이 1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교통 신호 체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빚이 1분기 말 현재 카드당 $6,218로 8.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연체율은 연방은행 조사에선 7%, 민간기관 분석에선 9%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갑을 열고 있다는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으로 신용카드 사용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제때에 갚지 못하는 연체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올 1분기 말 현재 1조 1,15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29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3대 신용평가기관인 트랜스유니온이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은 현재 5억 4,300만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전년보다 2천만 개 더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액이 있는 신용카드들은 1억 6,900만 개로 전년보다 400만 개 늘어났습니다. 카드당 사용액은 평균 6,218달러로 지난해 5,733달러에서 8.5%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하나당 6,218달러의 사용액,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평균 사용액을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다 갚는데 18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트랜스유니언은 계산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APR 이자율은 20.66%를 적용할 경우 이자돈이 원금보다 $3,000 더 많아 $9,200를 물게 될 것으로 트랜스유니언은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한 분기 석 달 동안 1,930만 개의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처음 개설할 때 받은 신용카드 사용 한도는 $5,628로 지난해 $5,421에서 $200 더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을 비롯한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신용 한도를 늘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달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연체율이 유독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월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4.57%에서 올 1분기에는 6.86%로 급등했습니다. 트랜스유니언은 각 은행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에서 연체율은 그보다 더 높은 8.9%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총 가계부채 17조 6,900억 달러 가운데 전체 연체율은 1.54%인데 비해 유독 신용카드 연체율이 7 내지 9%로 5배 이상 높아 적색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완전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기의 급속 냉각 조짐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제자리는 그러나 물가를 진정시키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려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 고통을 다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열기를 내다가 4월에는 완전 제자리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서 하나도 늘지 않았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올 1월 악천 후 탓에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다가 2월에는 플러스 0.9%, 3월에는 플러스 0.6%로 열기를 보였으나 4월에는 제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유소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면 전체 소매 판매는 4월에 마이너스 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매장 판매는 1.5% 늘어난 반면 잘 나가던 온라인 판매가 1.2%나 급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판매는 3.5% 늘어났으나
이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기름값을 더 많이 지출하고 다른 것을 살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0.8%, 가구류는 0.5%, 스포츠용품은 0.9%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음식점 판매는 0.2%, 그로서리 스토어는 0.6%, 전자가전제품은 1.5%, 의류 판매는 1.6%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매점들의 상품 판매를 집계하는 소매 판매는 서비스 판매와 합치면 전체 미국민 소비 지출이 됩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의 68%나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제자리하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냉각되면 물가 잡기에 따른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는 도움이 됩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용과 소비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올 들어 석 달 동안 소비자 물가의 연속 상승으로 물가 잡기가 흔들렸다가 4월에 다시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월 3.5%에서 4월 3.4%로 다시 진정됨에 따라 올 9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한두 번 인하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르면 9월 18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리고 11월은 건너뛴 다음 상황을 보고 12월 18일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내려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다소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료를 $8로 제한하려는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지 수일 만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보수파들이 대거 소비자 보호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7대2의 결정으로 정크피 없애기에 앞장서온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예산 지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해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수수료, 즉 정크피들을 없애겠다는 등 조치를 전담해온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생존하는 데 성공해 앞으로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파 대법관들이 4명이나 되고 진보파의 합세에 7대2라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CFPB의 예산 구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해 생존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베너, 에이미 코니 베럽 대법관 등 보수파 4명이 진보파 대법관 3명에 가세해 제5 연방 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을 깨고 소비자 보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 보호 조치에 맞서는 업계협회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CFPB의 예산이 연방의회의 연간 예산안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지출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CFPB를 아예 없애려 시도해왔으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패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현행대로 정파에 따르지 않는 연준으로부터 예산을 제공받아 생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동이 걸렸던 신용카드 연체료를 건당 $8로 제한하는 조치를 곧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정크피 없애기 정책의 삭심 조치로 시행하려던 신용카드 연체료 $8 제한이 5월 14일 발효를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단 중지됐으나 합헌으로 판결나 곧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지난 13일 신용카드 연체료 $8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연방기관의 단속 예산을 연방의회가 아닌 연준에서 배정할 경우 연방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며 일단 5월 14일 발효 시행을 중지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인용했던 제5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이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으로 뒤집어짐에 따라 가처분 중지 명령도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은 3월 초에 발표하고 5월 14일에 시행하려던 새 규정 제안에서 신용카드 월 상환액을 듀데이트, 즉 시한 안에 내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를
$8 한도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연체료는 평균 $32이므로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분의 1인 $8로 대폭 낮춰지게 됩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8 한도 규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연간 $100억, 신용카드당 $220를 절약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연체료를 물어본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4,5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기 투자처들로는 부동산이 36%로 가장 높았고 주식과 뮤추얼 펀드가 22%로 2위, 금이 1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위와 3위가 뒤바뀌었으며 4위는 저축과 CD가 13%로 뒤를 이었고 채권은 4%, 암호화폐는 3%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기 투자처는 전통적인 1위인 부동산이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주식과 골드가 2위 자리를 놓고 겨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갤럽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장기 투자처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역시 부동산으로 36%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국인들에게도 선호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장기 투자처로 꼽는 비율은 2022년에는 45%나 됐다가 2023년에는 38%로 줄어들었고 2024년에는 36%로 더 낮아진 것입니다. 2위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로 22%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인들도 있고 은퇴저축 등에 가입하면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를 돌파해 앞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 투자 선호도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위는 금으로 18%를 차지했습니다. 골드금은 지난해에는 25%로 2위를 차지했으며 주식 15%를 앞섰으나 올해에는 주식에게 역전당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는 고물가나 정세 불안에는 가장 유리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으나 유사시 현금화하는 데 어려운 단점을 띠고 있습니다. 4위는 저축계좌나 CD로 13%를 기록했습니다. 저축과 CD는 순위는 같지만 비율에선 지난해 9%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어 채권이 4%, 암호화폐가 3%에 그쳤습니다. 채권 투자는 안전성 면에서는 최고이지만 수익률이 4%대이므로 매력적인 투자처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시시각각 등락폭이 너무 크고 언제 어떻게 규제될지 몰라 미국인들이 아직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연소득 $4만 에서 $10만 사이인 중산층은 부동산 36%, 주식 21%, 금 19%, 저축 15%의 순으로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10만 이상 고소득자들은 부동산 40%, 주식 31%, 금 14%, 저축 7%의 순으로 비율이 다소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자율주행 차량과 더불어 주변의 인프라까지 이에 발맞추어야 안전운전이 가능한데요. 특히 기존의 교통 신호체계에 대한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100년 이상 교통 흐름을 통제해왔던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의 신호등 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한 최적화된 동선을 마련하고 동시에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신호체계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4년 클리블랜드에서 최초의 지방교통통제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신호등의 초기 모델이 선보였습니다. 도시의 트롤리 라인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구동되는 발명품으로 오랫동안 철도에서 사용했던 색상인 빨간색과 녹색의 두 가지 조명을 사용했고 경찰관이 부스에 앉아 신호를 바꾸기 위해 스위치를 눌러야 했습니다. 몇 년 후 디트로이트의 경찰관 윌리엄 포츠가 노란색 신호등을 추가했고 1930년부터 미국의 모든 주요 도시와 많은 소규모 도시에 신호등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신호등 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아 왔는데 5G와 자동주행의 시대가 오면서 처음으로 교통신호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때 자율주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빨간색이면 멈추고 녹색이면 가면 되지만 그 중간에 사람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날의 교통신호를 없애거나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네 번째 컬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색 등을 추가하면 백색 등이 켜져 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 차량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현재의 조명을 빨간색과 녹색으로 동시에 깜빡이도록 수정하여 무인 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면 도로 위 자율주행 차량이 40에서 50%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도시의 신호등 타이밍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겁니다. 교통부에서 보조금을 할당해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테스트하는 연구는 완전 자율 차량이 아닌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다루기 때문에 유리하며 거리의 차량 중 6%만 시스템에 연결되어도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신호등의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몇 초만 조정해도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런 신호등의 자동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얼마나 자금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완성도 있는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게 될지 달려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